안녕하세요. 대구보건대학교 직업교육개발센터의 윤영순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산까지 오면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왔는데요. 사실은 약간의 의무감으로 왔습니다. 약간의 의무감으로 왔었는데 1층에 교양 과목을 운영하고 전시해 놓은 모습을 보고 사실 충격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마루로 되어 있는 이 공간에서는 어떤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아니면 그냥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공간인가 하는 약간의 상상을 잠시 했었었거든요. 그리고 전시되어 있는 교양교육 과목들에 대한 것을 보면서 이렇게 전문대학에서 교양을 잘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거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오산대학에서 느꼈던 가장 큰 감명이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세션에서 여러 발표 중에 교양교육에 대한, 특히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한 의견이 너무나 분분하고 정리되지 않고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노력하는 걸 보면서 지금도 사실은 머리가 좀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게 대학의 전개 과정, 역사적 전개 과정이라는 것이 30년씩 혹은 뭐 100년, 200년 정리가 되고 나면 뭐 르네상스기 이렇게 하나로 그냥 턱 정리되고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짧은 기간으로 보자면 저희가 지난 5년의 혁신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특성화 전문대학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최근 이제 올해까지 혁신 지원 사업 이렇게 뭐 5년, 3년 이렇게 더하면은 8년 이렇게 되고요. 그 전에 저가 잘은 모르지만 그 전에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의 교육의 전개 과정에서 교양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게, 그리고 개인의 감정을 조금 담아서 말을 하자면 안쓰럽게 존립해 왔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처음 세션에서 발표되었던 것 가운데 왜 직업기초 능력이었냐, 왜 핵심 영양이냐, 왜 어물쩡 그렇게 건너가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도전을 받았을 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혹은 뭐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참으로 초라하고 안쓰럽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대학에서 자의로 받아들였던, 아니면은 교육부의 제도적인 요구에 의해서 받아들였던 간에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점에서 전문대학이 선택한 교육의 방향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직업기초 능력이라는 개념을 정리하면서 핵심 역량이라는 것으로 넘어갈 때 어떤 부분이 강조되었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 대학에서 직업기초 능력을 중심으로 개발한 3개 교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경이랑 내용 현황 분석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레이저 빔이 여기. 네, 지금 저희 총장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은 가슴이 따뜻하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에서 늘 강조를 두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대부분이 보건인을 길러내고자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가슴이 따뜻한 게 먼저입니다. 냉철하고 비판하고 크리티컬하게 뭐 논쟁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원적으로 따뜻함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저희 대학 전반에 퍼져 있는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퍼져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업기초 능력 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받아들일 때 저희도 역시 뭐 그런 게 있어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을 2개 과목 이상
네 4학점 정도를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첫 해는 얼떨결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뭐 만들어서 저희도 소박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첫 해를 보내고 나서 교양의 대부분을 직업기초능력을 의무적으로 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산업인력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나 목표를 가지고 우리 대학에 그대로 쓸 수는 없다. 우리 대학에 맞는 직업기초능력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희는 직업기초능력 키 컴피던시 혹은 코어 컴피던시를 대학의 핵심 역량 그 자체로 받아들였습니다. 직업의 기초이기도 하지만 전문 직업인이 가져야 되는 교양적인 성격을 가진 넓은 의미에서의 능력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점에 산업인력공단의 10개의 직업기초능력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저희 대학에 맞는 핵심 역량을 만든다면 보건 계열이든 사회 실무 계열이든 예체능 계열이든 어떤 계열에 있는 전문 직업인이라도 공통적으로 갖춰야 되는 능력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직업 기초 능력을 전문대학인들이 갖춰야 되는 교양적인 성격이 강한 역량으로 설정하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성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크게 강조해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2014년, 15년에 6개의 공통적인 능력에 해당하는 역량을 설정을 하고요. 특성화 사업이 끝나기 전에는 저희가 저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사업이 끝나는 그해부터 혁신 지원 사업을 지원할 때 그때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제시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우리 대학의 인재상 3가지와 6개의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과 교육과정, 비교과 교육과정 나아가서 자율학습 경험에 이르기까지 전체 대구보건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거쳐갔을 때에 어떻게 저 6가지의 역량을 갖추게 할 것인가, 여기에 맞춘 교육체제를 만들어내자는 것이 저희 교육체제 수립의 가장 중심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직업기초능력 개발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2015년에 핵심 역량을 6개로 정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핵심 역량 교과목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리고 핵심 역량 교과목을 개발하면서 실제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학생 워크북을 같이 만들고 수업 운영 모델과 교원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교육부로 혹은 연구재단으로부터 10개의 직업기초능력을 받았을 때 예를 들자면 자기계발에 과연 전문가는 누구인가? 교수님들 중에서 문학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수학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화학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지만 자기계발을 전공하신 분, 그다음에 직업윤리를 전공하신 분, 이런 분들이 과연 대학에 누가 계시며 그리고 과연 이 10개의 직업기초능력이라고 하는 코어 컴피던시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것을 과연 학위로 봐야 되는 건지 산업체 경영에서 어떤 부분을 갖춘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건지 저희가 거기에 고민이 컸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기존의 교양 교과목을 담당해 오셨던 교수님들을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상태로 빨리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게 주요 관심사였고 이 시기에 정말 많은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실제로 수업을 운영하기 시작을 했고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3년에 거쳐서는 실제로 수업을 운영을 하면서 교수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CQI 하면서 조금씩 발전시켜 온 겁니다. 그런 점에서 2018년에는 저희가 평가 CQI 체계를 수립하고요. 공통 교과목에 대한 평가 설계랑 평가 문항집 그리고 수업 운영 사례집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나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저희가 개발한 3개 교과목 가운데 특히 인성 교과목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인성 프로그램 인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나 중학교의 자율학기나 비교과 프로그램 활동에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등학교 프로그램으로 한만세라고 하는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고등학교와 시범 운영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2021년에 저희가 인증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크게 교과목은 입학과 동시에 공동체와 직업윤리 그리고 직무영역과 문제 해결, 창의와 융합 인재 이렇게 코스로 이수하도록 기초 교과목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목들이 직업 기초 능력의 교과목이라는 점에서 순전히 교양적으로 이해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공과 연계되어서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는 교과목으로 크게 연결될 수 있도록, 물론 이 중간에 전공 수업과 다른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끝으로 가서는 졸업하는 시점에 직업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 이 캡스톤 디자인에서 구체적으로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가 코스를 개발하고 가능한 한 교수님들도 그와 같은 목적 의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공동체와 직업윤리는 주로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는 부분하고 직업윤리를 길러주는 부분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타이틀로 보면은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대학생으로서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자기 개발을 잘하며 대인관계를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러려면은 어떤 마음의 자세, 태도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과 윤리적인 측면이 여기는 직업이라고 강조되어 있습니다만은 직업을 가지게 되는 대학생은 대학생 자체가 직업인 거죠. 그래서 이 항목들은 직업윤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적으로는 향후 2년, 3년, 4년 이후에 직업을 겨냥하는 것이지만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책임으로 완성하고 신뢰로 협동하며 학생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직업적인 소명의식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형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교과목으로 되어 있는 직무 영향과 문제 해결은 사실 이 당시에 교과목에 직무 영향이라고 하는 이 말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NCS와 그 직무 중심의 교육 드라이브가 워낙 셌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진 교과목의 명칭에 저희 핵심 영양의 타이틀을 그대로 쓰기에는 조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만들어진 과목이어서 직무 영양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학습하고 구체적으로 일상 삶의 현장에서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해보는 디자인 싱킹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용 전반도 디자인 싱킹에 대한 이해,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의 시점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프로젝트를 팀 활동으로 수행하고 그것을 평가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과목인 창의와 융합 인재의 경우에는 문제 해결, 직무 영향과 문제 해결이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해결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창의와 융합 인재는 각 학과의 전공과 연계해서 문제 해결의 경험을 해보도록 만들어진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부분에 융합의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저희 대학의 보건계열의 사례들이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으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 연습에 있어서도 병원 현장에서의 서비스 개선, 그 다음에 고객을 응대하는 어떤 것에서의 개선, 그다음에 도구의 개선, 그 다음에 뭐 치료받고 간 이후에 뭐 관리하는 제도의 개선 등등등 대부분이 보건계열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은 3년제의 유아교육과와 식영과가 역시 창의와 융합 인재 교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건계열 외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교과목을 운영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동체와 직업윤리의 경우에 제일 교수님들이 많은 호소를 했던 것은 도대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항을 어떻게 내야 되나요? 해서 저희가 지식 영역에 있어서는 부음의 목표 분류학에 따라서 기본적인 기억의 단계에서부터 논술이 가능한 문항을 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행이 이루어졌을 때의 수행 평가에 대한 루브릭이 어떻게 제시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의와 융합인재의 경우에는 앞부분에 반드시 교수님들이 지적 영역에 대한 평가를 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문항 개발을 좀 해주십사 해서 그렇게 개발된 내용 부분이랑, 그리고 역시나 프로젝트 평가를 할 때에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루브릭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사례집과 평가 문항집들이 만들어서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반에 세계 교과목에 대한 성과 분석 틀이 있었습니다. 2017년, 18년, 19년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운영된 게 있는데요. 작년에 혁신 지원 사업이 주어지면서 저희 대학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한 진단 도구가 2개 교과목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직무 영향과 문제 해결의 경우에는 저희가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컨텐츠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도구를 따로 개발해서 수업 성과 분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황으로 보자면 공동체와 직업윤리, 직무 영향과 문제 해결, 창의와 융합 인재를 각각 2학점으로 6개, 6학점으로 해서 전체 학생들이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 학과 단위의 교육과정상의 문제라던가 복학 이후에 뭐 이렇게 특별히 졸업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필수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필수처럼 수강하도록 수강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교원이 어떤 학문 분야에 교원이 명확하게 있으면 뭐 더없이 좋지요. 그러나 전문대학의 발전의 과정으로 본다면 만들어지는 과나 혹은 만들어지게 되는 교과목에 그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이 과목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거나 혹은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혹은 권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원이 있다고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직업기초능력 교과목 교수님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요건 아마 좀 과거여서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거의 80명 정도의 교수님들이, 강사님들, 교수님들 다 들어와 계시는데요. 이 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학습 자료도 나누고 수업 활동에 대한 서로의 고민이나 문제의식도 함께 나누고요. 그렇게 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운영의 방식에 있어서는 교양교육이 전문대학으로 오면서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해서 들었던 용어를 하나를 꼽자면 제너럴 커그니티브 스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커그니티브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대학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 교과목을 개발하고 학년이 낮다는 점, 들어와서 낮은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프랙티컬한 활동이 중심이 되도록 교과목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 가운데에 신뢰로 협동하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신뢰로 협동하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필요한가, 신뢰로 협동하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성과를 주는가에 대한 커그니티브 날리지를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렇게 구멍 뚫린 것에서 탁구공을 몇 분에 걸쳐서 어떻게 내가 힘을 줄 때 내 동료가 힘을 주지 않게 된다면, 내가 지나치게 힘을 줄 때 내 동료가 놓게 된다면, 이런 놀이 과정으로도 학생들은 신뢰로 협동하기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의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에 있어서는 커그니티브의 강조점이 있다기보다는 액티비티의 강조가 있는 그런 학습 방법으로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론학이나 뭐 이런 수행 활동 등을 위해서 다양한 교구나 활동할 수 있는 지원 도구를 제공하는 것도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그냥 언어적 소통으로 충분히 된다면, 교수님이 말로 설명을 하고 학생들이 그 말을 통해서 적용하고 종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되는
실행이 가능한 시뮬레이션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커그니티브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 수업 활동에 있어서 크게 하면 활동을 인지적인 발달로까지 혹은 태도의 발달로까지 가져갈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종이 위에 작성하는 시험지 위에 작성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꾸준히 학기가 운영되는 그 기간 동안에 학생들의 수행을 지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을 평가할 수는 없을까, 이런 교수님들의 요구를 조금씩 모아서 형태를 잡아서 평가 방법에도 수행 평가라던가 팀 프로젝트 평가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루브릭을 조금 더 구체화한 형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강하는 시점이 되면 대부분 이제 각 교과목을 운영하신 교수님들이 본인 수업에서 팀 프로젝트를 하고 마지막 발표를 하고 서로 상호 평가할 때의 장면을 밴드에 올려놓아 주십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제 뷰티과에서 처음에 이런 과목 만들 때 제가 제일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창의성을 기대하느냐,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융합을 기대하느냐,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에게 주어진 거 하나라도 잘하면 다행이지 않나요? 이런 굉장히 이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게 굉장히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셨듯이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뷰티과에서나 뭐 이런 과에서도 다 진행이 가능하고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것을 저희가 성과 분석에 있어서나 교수님들의 식효의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창의와 융합 인재의 경우에는 도대체 전문대학에 맞는 창의와 융합 인재 실습이라는 게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건지 굉장히 난감하기 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면서부터 교수님들끼리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의무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나는 이 강의를 맡기는 맡았지만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좀 해주세요. 혹은 워크숍을 좀 해주세요. 아니면 성과 공유회를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수업 운영을 하며 나 이번에 이런 걸 시도를 해봤습니다. 학생들에게 융합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멀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평창 올림픽에 등장한 이 녀석들을 합쳤을 때 우리가 어떤 다양한 적용안을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까지 저희 이게 교수님들이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습니다만은 차츰차츰 자기 수업을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학습 공동체를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아시다시피 교양에 있는 교수님들이 더 온라인에 약하십니다. 직기초 교과목에 있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는 없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컨텐츠로 제작을 해서 밴드에 이제 교양 교과목을 수업 자료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내 과목에 대해서 컨텐츠 점검을 좀 받고 싶습니다. 평가 도구 점검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온라인 컨설팅을 1학기 때 진행을 하고 2학기 때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교과목 가운데 직무 영역과 문제 해결의 성과를 보자면 저희가 올해 더 표준화된 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마는 2019년에 저희가 직무 영역과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학생들이 디자인 띵킹 프로젝트를 수행해 보았을 때에 창의성에 있어서나 문제 해결이나 협업에 있어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 많은 교수님들의 노력이 조그만한 학습자의 성과로 나타날 수 있었구나 하는 그런 흐뭇한 시간도 잠시 갖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개별 교수님들의 경우에는 개별 교수님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강의 평가에는 같이 드립니다. 강의 평가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성과 분석에서는 어떻게 나왔고, 교수님을 맡고 있는 반에서의 중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는 것을 저희가 2월달 중반쯤에 개강 시점에 이제 수업 안내와 더불어 직전 학기에 교육 성과 공유회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보자면 저희가 2020년에 고등학교 학산 프로그램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라고는 한만세라고 하는 고등학교용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범 적용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저희가 직기초 교과목을 기본으로 한 지역사회 고교 연계 프로그램으로 조금 발전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컴피던시냐?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컴피던시를 배경으로 한다면 그게 대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편성에 맞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답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2015년에 초, 중, 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모두 영양기반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영양기반 초중고의 보편 교육을 영양기반 교육과정으로 바꾼 데에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해하고 인지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삶과 활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것까지를 교육의 보편적인 목적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컴피던시는 기업에서 유래를 했던 어디에서 유래를 했던 간에 유래에서 어원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미를 제한하기보다는 현재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방향의 맥락에서 컴피던시를 얼마나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보건대학교의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기초능력 교육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